자, 안녕하세요. 부동산공법 강의하고 있는 김이사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에 34회 시험 끝났죠. 34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랑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서 주교재가 체계도입니다. 그래서 체계도에서 몇 문제 나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체계도하고 두 번째 주력, 학교 노트죠. 여기서 몇 문제가 나왔는지를 비교 정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단순하게 몇 문제 나왔다라고 하면 끝나지만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를 제시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아직 밴드에 가입 안 하신 분은 김희상 공법 네이버 밴드 들어가서 김희상 공법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밴드 가입하시면 뭐 최근에 개정된 자료라든가 아니면 수업 자료 올려드리니까 와서 확인하신 다음에 특히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소통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같이 소통하는 그 창구가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가입하셔서 같이 필요한 자료라든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국계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국계법이 12문제가 나옵니다. 12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12문제 중에서 체계도랑 학교 노트에서 똑같이 나온 내용이 9문제입니다. 9문제. 자, 적중률이 상당히 높죠. 원래는 기본적으로 국계법은 8문제 이상만 맞추면 된다라고 강조를 하지만 9문제 이상도 맞출 수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완전 사이드에서 나온 거 두세 개 빼고는 다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9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볼게요. 자, 일단 국계법 4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국계법 41번 문제가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3번이 정답인데 요 3번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물어봤죠.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부분은 틀렸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답이 체계도 딱 보시면 26페이지에 나와요. 제한 기간이랑 대상 지역. 거기 4번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도 개발행위 허가를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나왔어야 되겠죠. 싸대기 치는 거야, X. 이런 식으로. 자, 똑같이 나왔고, 당연히 뭐 41번 문제는 맞춰야 되는 내용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학교 노트 54페이지도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 학교 노트까지 쓰면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대표로 체계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국계법 43번 문제. 자, 43번 문제가 뭐냐면, 복화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이게 복화 용도지구는 딱 특징이 뭐냐면 모든 용도지구에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일일계라고 해서 일반 주거지역, 자,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 세 군데 지역을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준주거지역 아니고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아니고 일반 공업지역 동그라미 치고 계획관리지역 동그라미 치고 일반 상업지역 X하면 되죠. 이게 어딨냐? 자, 체계도 15페이지 보시면 여기 그대로 나왔습니다. 복화용도지구. 여기 지정 대상 지역 세 군데 있죠.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지역. 퍼펙트. 완벽한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박스 안에 있는 지역 중에서 1개를 찾으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정답은 이제 금방 나와야 되고요. 자, 똑같이 나왔다. 이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다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계법 44번 문제입니다. 자, 국계법상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게 나오는데 이 문제는 XX 한 다음에 세모 표시가 되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준산업단지 나오죠, 그죠? 여기 지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준산업단지 여기 있어. 지정할 수 없다 아니라 있다.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나왔고, 자, 그러면 정택이 3번 질문은 택지 개발 주기에서 몇 년 지나야 돼? 10년. 이거 틀렸지? 의무가 되려면. 그러니까 여기는 정택이 여기 있잖아, 정택이. 자, 10년 요걸 5년으로 바꾼 거야. 똑같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도시지역, 웨이지역. 이것도 여기 체계도에 있긴 하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서 뺐어요. 자, 그럼 도시지역, 웨이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할 때는 자, 조건이 3분의 2 이상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니라 50% 이상이 포함돼야 된다. 이것도 체계도에 있는 내용이랑 동일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체계도에 있지만 제가 양이 너무 많아서 뺐어요. 자,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대. 자,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 그러면 산업교통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위치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다. 대상지역에 포함이 된다. 퍼펙트하게 틀린 거지. 싸대기 치는 거지. 그러면 1번 싸대기 치고 3번 싸대기 치고 확실하게 4번 싸대기 치고 5번 치면 남는 거는 2번밖에 없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유형이 똑같이 나왔고 지문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 적중이 됐고요. 자, 국회법 45번 가볼까요? 자, 요거는 여러분 되게 쉬워요. 45번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 책에도 11페이지 보시면 주민 입안 제한 대상이 나와요. 용산기지입니다. 요거 아닌 걸 찾는 거지. 그래서 자, 용도지구 중에서 건축 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한 용도지구.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 자, 기반시설 설치 준비 계략. 지구단위 구역 지정. 그 다음에 입주기 제최소고요. 여기에 지금 다 있죠. 1번, 2번, 3번, 4번 용산기지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싸대기 치는 거 5번. 정답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대상이. 자, 이건 뭐 학교 노트 18페이지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100% 적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계법 46번 문제는 실효 규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실효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보면은 학교 노트도 있고 체계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체계도는 24페이지에 있거든요. 요거는 자, 학교 노트 같이 한번 볼까? 여기는 그림으로 정리된 건데 2번이 나온 거예요. 2번. 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고 나서 자, 5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요걸 낸 거지. 그럼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지구단위 계획은. 여기서 정답은 3번.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2번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이 나온 거죠. 요거는 뭐 체계도도 똑같이 있고 학교 노트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100% 적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국회법 47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용도지구 중에서 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이거 찾는 건데 여러분 집단취락지구는 1년 내내 했잖아요. 어디다 지정하느냐. 여기. 자, 집단취락지구 여기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합니다. 이걸 낸 거고. 그럼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복합. 그러면 개발지능 중에서 복합이 나오지, 복합. 복합은 2개 이상의 기능이 들어가는 거지. 주거기능은 산업기능. 그럼 산업이 뭘까? 산업은 공업기능이죠. 이건 뭐 여러분들 써놓으라고 말씀드렸고 또 100%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거기능 플러스 공업기능 플러스 유통기능 중에서 2개 이상의 기능이 들어가면 돼요. 그럼 복합이 됩니다. 그게 정답 1번 됩니다. 똑같이 나왔죠? 이런 것들도 뭐 기본적으로 100% 적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체계도 8페이지랑 15페이지에 또 나와요. 똑같은 게. 학교 노트 28페이지도 나오지만 체계도 8페이지도 있는 내용도 여기 있는 내용이랑 똑같고 15페이지도 똑같습니다. 그대로 적중이 됐고요. 자, 국회법 48번 가볼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입주기재 최소구역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 체계도 16페이지 보면 지정 대상지역이 나오거든요. 입주기재 최소구역. 거기서 자, 우리가 어떻게 했죠? 여기 누가 산다고? 공주가 산다. 공주가 가출했지. 반환기라서 가출했어. 자, 그래서 조그만 집 가서 소규모 주택에 살아. 왕이 어떻게 들어와라 안 들어와. 그래서 그 지역 자체를 집으로 들어와라 안 들어옵니다. 그럼 그 지역 자체를 활성화시켜라라고 명령을 내렸지. 활성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지역을 첨단 기능이 있는 도시가 되도록 개발시켰다 해서 퍼펙트하게 정리가 된 거지. 그러면 여기에 자, 도시 첨단 기능이 있는 도시로 개발시켰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에 살고 있죠. 가출해서. 그래서 여기를 자, 어떻게 하라고요? 활성화시켜라라고 명령을 내렸지. 자, 누가요? 공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다 해당이 되지만 2번은 해당되지 않는다. 싸대기 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 똑같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대상지역이랑 똑같이 나온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학교 노트 30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퍼펙트하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고 제가 예상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강조했죠. 나온다 노래 불렀습니다. 노래. 그 다음에 이제 국회법 49번. 자, 이건 뭐냐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여기가 정답이 나왔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게 답이지. 자, 5번 가볼까?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대. 그럼 이게 뭐예요? 중복 지정할 수 있다 되니까 싸다기 쳐야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정답 5번 나온 겁니다. 정확히 퍼펙트하게 정리가 된 거고 이 위에 있는 지문들도요. 여기 다 있어요. 지문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답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는 국회법 52번 가볼까? 자, 이건 뭐냐면 52번 문제는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이야. 그럼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관한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국장이 사업할 수 있죠. 국가계획이면. 퍼펙트 끝.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여기 나왔네. 자, 국가에 관련되면 누가 사업할 수 있다? 국장. 정답 나왔네, 그대로. 여기. 똑같은 질문 나왔잖아. 학교 노트 38페이지, 책에도 18페이지, 20페이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100% 적중이 된 거고요. 자, 도시개발법이 여러분 올해 가장 적중이 높았는데 6문제 출제되죠? 6문제 다 맞췄어, 제가. 싹 다 맞췄어. 작년엔 5문제, 올해는 6문제. 그만큼 핵심을 다 잘 알고 자, 강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53번이 뭐냐면 계산 문제예요. 비례율. 그러니까 여러분 비례율은 공식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여기 책에도 보면은 123페이지가 뭐냐면 거기 부록이라고 해서 계산 문제 유형만 싹 모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무조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나오잖아요. 공식이 비례율이. 공식 나오니까 요 공식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을 하면 문제가 150% 그대로 나오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몇 개 찍어서 한 1시간 정도로 끝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쉬운 계산 문제니까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그대로 적중됐죠. 비례율. 그리고 나오는 문제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54번 문제는 뭐냐면 원형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여러분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한다. 여기 지금 책에도 보시면 48페이지거든요. 자, 원형지 나왔습니다.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인데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3번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답이. 학교용지나 공장용지면 무슨 방법? 경제유찰 방법. 나왔네. 경제유찰 방법. 자, 몇 회 이상 유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약방으로 공급할 수 있다. 퍼펙트 똑같이 나왔잖아, 지금이 지금. 여기랑. 그 다음에 학교 노트 82페이지 똑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틀려서는 안 되는 거죠. 100% 적중이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55번 문제가 있거든요. 자, 55번 문제는 도시개발 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을 찾는 거예요. 자, 옳은 걸 찾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 금고 이상 여기 똑같이 나온 지문이 지금 1번 지문인데, 1번 지문이랑 4번이 똑같은데,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이해 기한 중에 있다. 임원될 수 있나 없나? 될 수 없다. 동그라미 맞잖아, 지금. 자, 이건 임원될 수 없다. 왜냐면 결격사유니까 될 수 없고. 자, 그럼 니은번은 여러분들 니은번 이 지문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제가 핵심만 적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니은번 같은 경우는 인가를 받은 상을 변경할 때는 똑같이 인가받는 거거든. 근데 공고 방법 변경이면 경미한 사유니까 인가받는 거 이거 신고하는 거지. X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디귿번도 여기 다 있어요. 책에도 43페이지라든가 이게 다 있습니다. 자, 뭐예요?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기역, 시읒. 누구 나와야지? 감사. 그럼 대연 나오면 싸다기 치는 거고, X. 그 다음에 리을번 같은 경우는 여기 똑같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 똑같이. 임의적 기구다. 대연의 수가 있다. 이거 학교 노트 74에서 75페이지.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 똑같아, 지금. 대연에 둘 수 있다. 그리고 대연의 수는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퍼펙트. 모르는 지문. 답 나왔네, 지금. 이렇게. 똑같은 지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틀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중이 100% 적중이 됐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56번 가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렇지. 우리가 대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인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자, 주택건설 사업자한테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어디 있냐면 학교 노트 77페이지 가면 요게 그대로 나온 거죠, 요게. 요거. 그대로 낸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외웠어요? 자, 대행할 수 있는 거는 1단계로 뭘 해야 된다? 설계. 똑같아, 지금. 그냥 공사를 해야 된다, 공사. 요 4개. 그냥 분양해야 된다. 그럼 1, 2, 3, 4는 다 대행할 수 있는 거니까 5번은 싸다기 치는 거지. 토지상한 채권 발행은 대행 사유가 아니다. 대행할 일이 없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뭐 추가적으로 책에도 40페이지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57번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게 구역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는 내용에 포함시키세요. 요게 어딨냐면 책에도 42페이지 가시면 여기 밑에 똑같아, 지금 지문도. 지금 도시개발구역을 뭐 한 다음에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사항은 자, 봄이 되니 뭐 한다? 세순이 임박한다. 세순이 뭐 한다고? 임박한다. 임대주택 건설계획. 요 4가지예요, 4가지. 요거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임대주택 건설계획 지문 똑같잖아, 지금.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전 대책. 퍼펙트. 그렇죠? 똑같이 나왔고 정답 분명히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58번 가시면 자,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답이 뭐냐면 2번인데 토지 소유자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됐대. 제외. 그러면 청산금 미리 교부할 수 있지 부지정한 사람이니까 이때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다 그래야지. 없다 그러면 싸다기 치는 거지. 이 지문이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학교 노트 87페이지에 똑같은 지문이. 자, 청산금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해야 한다.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뭐 할 때?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다. 여기는 없다. 여기는 있다. 그럼 자, 있다가 정답이니까 없다 그러면 싸다기 치고 정답 찾으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책에도 46페이지, 49페이지도 똑같은 게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 도정법 가볼까? 자, 도정법은 6문제 중에서 5문제가 적중됐어요. 적중률이 올해 엄청 높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례적인 사항입니다. 원래 제가 기본적으로 맞추는 게 한 3문제 정도 맞추는데 5문제 맞히는 건 역사예요, 역사.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 자, 보겠습니다. 자, 가장 쉽게 나온 게 59번에 용어 정의 나오면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뭘 찾는 거죠?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 이게 찾는 거야. 이게 어딨냐면, 책에도 58페이지 있어요. 여기.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놀마, 공탁 등 노유자시설. 자, 그래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타가수동, 노유자시설이 있고, 주민들이 같이 관한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나온 거고, 나머지 기반시설 여기 다 나왔죠, 지금. 똑같이 나왔잖아, 지금. 얘네 아닌 거 찾으면 되니까 정답 5번이죠. 자, 똑같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도정법 61번 가면은 이게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엄청나게 강조한 거예요. 정관 변경할 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 여기 지금 보시면 학교 노트에 보시면 정관 변경 중에서 얘네들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암기하자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 나오지. 여기에 청산금은 없어요. 정답 4번입니다. 청산금은 없습니다. 책에도 59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이걸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시켰다고 제가. 무조건 외워야 된다. 해서 돈을 부과시키는 거는 3분의 2 이상이지만 정산하는 개념은 청산금은 정산하는 거잖아. 더 줄 사람 더 주는 거고 받을 사람 더 받는 거거든. 이런 것들은 3분의 2 이상 필요 없지. 추가 부담이 아니니까. 정리하시면 답이 나오고요. 도정법 62번 가볼까? 자, 62번은 이건 뭘 갖고 보시면 도정법상 공동구를 물어봐.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국계법에 있는 공동구랑 똑같이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공동구에서 올해 시험 나온다고 한 게 뭐예요? 3번이잖아요. 부담금. 설치비용 부담금의 통지를 받은 자는 공사 착수되기 전에 3글자니까 3분의 2 이상을 미리 납부해야 된다. 맞아, 착수되기 전에. 3글자니까 3분의 2 이상. 그거 설명드린 게 여기 국계법에 가면은 요게 올해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거 납부 시기. 납부 시기란 분할 제가 강조했잖아. 분할은 2글자니까 이해로 분할 납부하는 것이고. 그렇죠. 2글자니까. 납부 시기가 올해 가능성 높다. 아직 안 나왔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을 미리 납부해야 돼요. 착수되기 전에. 왜 3분의 1입니까? 부담금 3글자니까 3분의 1이죠. 또 이거 까먹었어. 공동구 3글자니까 3분의 1. 이런 식으로 외운 거지. 퍼펙트하게 동일하게 답이 나왔죠. 또 학교 노트 36페이지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도정법 63번 가볼까? 자, 도정법 63번의 정답은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게 대해서 당연 퇴임했다. 그럼 퇴임 전 유효 그래야지. 효력을 잃지 않는다. 여기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책에도 5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똑같은 질문. 임원이 퇴임되어도 퇴임 전이니까 관여인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걸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나온 거지. 똑같은 지문이죠. 됐고. 자, 도정법 64번 가시면 드디어 나오는 구토사건. 자, 토지임대구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가론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거 물어보면 그럼 누가 요청하면 토지임대구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해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90제곱미터 구토사건이니까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 소유한 사람 이 요청할 때 자 토지임대구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해야 되고요. 구토 사건 면적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은 40제곱미터 미만. 자 이거 4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소유한 사람이지. 구토 사건. 그게 정답 1번인데
요게 학교노트 114페이지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9번. 구토사건. 그 유명한 구토사건 아니겠습니까, 올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 소유한 사람, 4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만 소유한 사람, 구토사건을 외운 거 0.05초만에 풀었습니다. 됐고, 책에도 64페이지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택법은 6문제 적중했습니다. 7문제 중에서. 자, 주택법 65번 문제인데, 이건 여러분들 제가 나온다. 둘 중에 하나. 조정대상 지역 지정기준이거든? 여기서 마이너스래. 그럼 여기는 위축지역이지. 위축지역 어디 있냐면, 여기 책에도 103페이지 가면, 과열지역 아니면 위축지역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위축지역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소급해서 6개월 동안 똑같아. 그걸 가로놓기로 한 거야. 마이너스 몇 프로? 1%. 그럼 1.0이 되는 거지. 1.0% 이상, 1%. 자, 그리고 나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푹 꺼졌잖아. 기분이 삼삼했다가 푹 꺼졌잖아. 거품이. 3232 이렇게 하는 거야. 3232. 이렇게 1년 내내 외쳤죠. 3232.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거 뭐, C번은 됐고, 이거 숫자 물어보는 거니까 3232 이렇게 되는 거야. 3232. 3232. 정답 1번입니다. 퍼펙트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틀리면 안 되죠? 직무유기죠? 됐고. 자, 주택법 66번 문제는 책에도 100페이지랑, 자, 책에도 109페이지에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학교노트 168페이지도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사용검사예요. 답이 뭐냐면, 사업체가 파산했대. 사용검사 못 받는데. 그럼 누가 받아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일단, 시공을 보증한 자 들어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시공자는 없지. 자, 입주 예정자 들어가지. 이게 어디 있을까? 책에도 100페이지 가면 똑같이 나왔어. 파산했을 때. 시공을 보증한 자가 우선적으로 받고, 보증한 자가 없으면 입주 예정자. 여기 시공자 없죠? 시공자 찾아야지. 시공자는 파산했을 때는 사용검사 받는 대상이 아니다. 틀렸다 싸다기 딱 치는 거야. 그래서 정답 나왔고. 자, 그럼 주택법 68번 문제 가볼까? 요거는 여러분들 어디냐면 학교노트 154페이지 보시면 나와. 그 다음에 책에도 94페이지 나오는 내용인데, 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지. 요건이야, 요건. 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쭉 가볼까,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 자, 어디에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거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거는, 자, 세대구분형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2세대 이하일 거, 여기 있네, 여기. 2세대 이하일 거, 나왔네. 그 다음에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 자, 부엌 출입문이 있어야 되겠고, 안전기준 충족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기업번 빼고는 모두 해당이 된다. 라고 해서 학교노트와 체계도를 딱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사지문이 나온 거죠, 이거는. 자, 정답은 4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69번 가볼까?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거 너무 쉽지. 여러분, 고용자는 혼자 못해요. 고용자가 사업할 때는 무조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퍼펙트. 여기 어디 있을까요? 자, 책에도 92페이지 가시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럼. 고용자는 혼자 못한다. 등록사업자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 의무. 정답이지. 그리고 이 내용은 학교노트 16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됐고. 자, 주택법 70번 가볼까요? 자,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러분, 자전거 보관소. 정답이 요거예요.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에 해당된대. 여기 볼까? 부대시설에는 자전거 보관소 여기 있네. 그대로 나왔네. 부대예요, 복리예요? 복리 싸다기 쳐야지. 자, 복리가 아니라 부대시설입니다. 틀린 거니까 이게 정답이지. 그대로 나왔죠? 됐고. 자, 학교노트 154페이지도 요 내용이 나옵니다. 2번씩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자, 주택법 71번 가면은 리모델링을 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답이 뭐냐면 대손인 리모델링 요거 한대요. 그럴 때 안전인단 요청하래. 여기 어디 있나 볼까? 책에도 105페이지 가면 안전인단 요청이라고 나와. 이 증축을 대손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증축할 때 안전인단 요청하는 거지. 위로 올릴 때. 안전에 대해서. 자, 위로 아파트 단지, 자, 단지가 있으면 요게 이제 15층짜리가 있다. 그럼 두세 개 이렇게 세 개 올릴 거 아니야. 이렇게. 12층이라면 2개 올릴 거 아니야, 이렇게. 올릴 때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 안전인단을 요청하는 거예요. 대손일 때는 증가되지 않고 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가 안 바뀝니다. 그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이거 바꿨구나. 증축을 대손으로 틀렸구나. 정답 이렇게 찾는 거죠. 이거는 책에도 105페이지에 그대로 나온 지문이랑 똑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학교 노트 18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됐고. 자, 건축법은 출제가 7문제 됐는데 4문제 적중했어요. 4문제. 많이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도 뭐 건축법에서 4문제 맞추면 많이 맞춘 거죠. 자, 보시면 건축법 72번이 뭐 물어보는 거냐면 건축성 물어보는 거야. 후퇴하는 방법. 요게 요 내용이 여기 책에도 88페이지 내용이랑 똑같이 나온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소유업이 미달하는 도로에서 건축성 요거 물어보는 거거든, 지금. 소유업이 미달된다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럴 때 도로 중심선부터 나왔네. 중심선부터 자, 소유업이 얼마 2분의 1 요거를 낸 거고.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다음에 하천등이 있다. 하천등이 있다. 반대쪽에. 그럼 어떻게 한다? 소유업이만큼 후퇴하라. 소유업이만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거죠. 이럴 때 자, 후퇴된 부분은 당연히 도로로 보기 때문에 대지면적에서 지휘한다. 정답 3번입니다. 똑같이 나온 거죠, 이렇게. 똑같이 이 지문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 건축선. 됐고. 자, 건축법 75번 문제는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에요. 요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책에도 80페이지 보면 똑같이 나왔어.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 그러면 보시면 높이가 몇 메다? 13m 이상. 똑같이 나왔고, 요 지문. 처마 높이는 처마는 구렁이 있으니까 9m지. 싸다게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몇 메다? 10m. 동그라미 치고. 정답 2개. 3번입니다. 똑같이 나왔죠? 됐고. 자, 건축법 77번 문제는 요거랑 똑같아요. 책에도 125페이지랑 똑같습니다. 뭐 계산하는 거죠? 용적률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도 용적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유형이 똑같이 나왔다. 물론 숫자는 똑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사 유형이고 원리만 알면 자, 책에도 있는 문제만 풀면 여기 있는 본시험 문제도 분명히 풀 수 있다는 거죠. 금방 다 풀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래서 책에들을 마스터하시면 돼. 또 학교 노트 141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됐고. 자, 건축법 78번 가면은 뭐냐면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에요. 이거 여러분 동영일 때 엄청 많이 했잖아요, 우리. 사실. 일준이 상준이 여기. 여기 이 중에서 요거 요건 충족한 걸 물어보는 거야. 일준이 상준이. 자,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버리고 준공업지역. 그리고 규모는 5천 이상. 5천 이상은 단서 조건에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 중에서 문을 판매하는 업종은 허리를 숙여야 한다. 그렇지. 그 중에서 자, 여기 문을 판매하는 업종 운수시설 중에 역영시설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거 정답 나왔네, 5번. 똑같아, 지금 문제가. 이렇게. 똑같은 문제야. 이것만 알고 있었으면 이 문제는 100%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됐고. 자, 농지법은요, 다 맞췄어요, 제가. 2문제 다 맞췄습니다. 적중이 2문제 다 됐어요. 원래 제가 1문제 정도는 적중을 하는데, 올해는 좀 운이 좋아서 2문제 다 맞췄는데, 보겠습니다. 자, 농지법 79번 가면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사유, 요건 중에 일부이다. 숫자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나왔냐면 여기 똑같이 나왔어. 임대차 사유. 책에도 114페이지, 116페이지 보면 나와요, 이게. 자, 몇 세 이상 됐다고? 60세 이상. 그 다음에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기간이 몇 년 넘어야 돼? 5년. 그렇지. 그럼 끝났지 뭐. 이 2개만 숫자 알아도 돼요. 60하고 5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자,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9개 여행 중이다. 여기 나왔네. 이탁 경영할 수 있으면 임대도 할 수 있으니까. 정답 3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이 내용은 학교 노트 191페이지, 198페이지 똑같은 질문이 나온 겁니다. 이것만 잘 정리했으면 다 맞췄고요. 마지막 가볼까? 자, 농지법 80번 문제인데 이게 위탁 경영할 수 있는 사유예요.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여기 학교 노트 191페이지 보시면 이 똑같은 질문이 나온 거지, 지금. 자, 정답이 농작업의 일부를, 전부는 아니지, 위탁 경영할 때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했을 때는 그때는 봐주는 거지. 위탁 경영할 수 있다. 그건 전부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이렇게 똑같이. 7번에. 그럼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작업의 일부 요걸 전부로 바꾼 거지. 전부 그러면 XR라 했잖아, 제가. 전부는 안 된다. 노력하다 안 되는 거는 가능하지만 전부는 안 된다. 전부를 그대로 낸 겁니다. 정답입니다. 안 됩니다. 위탁 경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정답이 그대로 나온 거죠, 지금 지문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총 보시면은 총 40문제 중에서 32문제가 딱 정확히 정답으로 나왔어요. 똑같이 32문제. 엄청나게 높은 적중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제가 볼 때는 34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34회 적중률이, 자, 32문제 적중이면 80점이거든. 여기서 실수 몇 개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70점 이상은 나왔어야 된다. 물론 뭐 잘 따라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해당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1년 동안 공부했을 때는 가성비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공부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5점, 10점은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참고하셔서 35회 공부를 하실 때도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제가 예측을 해드립니다. 뭐 나올 거다. 그럼 그게 거의 똑같이 나와요. 60점 이상은 확실하게 제가 보장을 하니까 절대 꿈이 아니에요. 60점 이상. 또 너무 어렵게 공부하면서 60점 이상 맞을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공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쭉 보다 보면 9월, 10월 정도 되면 금방 이게 머릿속에 팍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9월, 10월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차피 시험 볼 때까지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래서 60점 합격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꿈이 아닙니다.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힘을 내셔서 35에도 60점 이상 도전하겠습니다. 화이팅!